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밤사이 또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줄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오늘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면서 이 태풍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서부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육상에도 순간 최대 초속 18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서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비는 일부 지역에만 어제부터 간간히 내렸는데요. 이 한라산 어리목에 51mm, 윗새오름에 43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오후 늦게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고 이 도내 항포구에는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공항의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11시를 기해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현재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뿌라삐룬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등 자세한 태풍 정보를 권현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은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에 초속 24m의 바람을 동반한 강도 중의 소형급 태풍인데요. 오늘 정오 무렵까지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태풍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은 현재 서귀포 남남 동쪽 약 310km 해상을 북진하고 있고 조금 뒤 9시 무렵에는 동남 동쪽 210km 부근을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에 제주 동쪽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 앞바다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육상에도 서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도 강풍 주의보가 발효돼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안에도 돌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지금까지 한라산 어리목에 47mm, 윗새오름에 37mm의 비가 내렸고 오늘 오후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오늘까지 받겠고요. 내일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모레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면 침수 피해가 반복됐던 지역이라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한나절 만에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성산읍 오조리. 배수로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면서 주택 5가구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해 긴급 복구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가 끝나기 무섭게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도 지서가지고 한 50년 된 집이라면 달랑달랑 소리 나면 막 겁나고 할아버지 지난 겨울에 돌아가셔 보니까 나 혼자 오지만 쓴 게 그나마 불안해. 집중호우 때면 지대가 낮아 마을 안길이 물에 잠기는 성산읍 시흥리. 2013년 제위험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정비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올 연말이 돼서야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태풍을 맞게 되면서 임시 방편으로 긴급 배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게 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물을 유도해서 지금 유수지로 임시적으로 태풍 피해를 받지 말라고 지금 그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이곳 동부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장맛비로 위험지역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나 지반 붕괴 우려가 높은 데다 상습 침수 구역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시키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은 오늘 오전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내 191개 학교 가운데 제주 중앙중과 중문중, 서귀포 여중 등 16개 학교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재난 상황실을 운영해 태풍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 날씨에 올해 노지 감귤 품질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노지 감귤 개화 시기가 닷새 정도 빨라 당도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화기 이후 잦은 비 날씨와 강풍 피해로 외관 품질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온이 낮아 생리 낙과가 평년보다 적게 발생해 소가 비율이 높겠다며 열매 솟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은 취임식 대신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4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원희룡 지사가 밝힌 도정 방향의 일성은 도민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도민을 믿고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무원 편의 중심에서 탈피해 도민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바꾸고 열과 성을 다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넓게 인재를 구하고 이념과 정당을 뛰어넘는 통합과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권력과 이념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도 도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 이성문 교육감은 취임 첫날 일정을 모두 연기한 채 태풍 북상에 따른 안전대책회의에서 학생 안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거 기간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과 공기청정기 보급 약속을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중받는 과정들이 우리 부모님과 도민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1대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 등 상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요즘은 옹기를 틀에 찍어낸 뒤 전기 가마에 굽는 게 보편적입니다. 전통 제작 방식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옹기 마을인 울산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옹기 장인과 전공 대학생들이 빚은 옹기 작품들이 가마 안으로 하나씩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어져 가마 안에 들어간 옹기는 모두 400개. 이번 재현 행사에 사용되는 전통 가마는 길이만 40m에 달하는 것으로 이곳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가마 재현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원제 등 과거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맥을 이어가는 전통 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 재래식 옹기에 힘이 들더라도 가마에 집혀진 불은 앞으로 5일간 가마속을 1200도로 유지하며 옹기를 굽습니다. 장작을 뗄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효율성 때문에 전통 가마는 전기나 가스 가마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외고산 옹기협회를 울산시 제4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가마의 특징, 또 소성 방법, 이러한 기법들을 보고 그 결과물을 비교해 봄으로써 또 장작 가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아마 잘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옹기는 다음 주 공개되며 주요 작품은 옹기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 예정인 대법관 후임으로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직 제주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심사가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추가 신고자 400여 명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신고된 희생자 8명과 유족 469명에 대해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중앙위를 통과하면 4.3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됩니다. 열기구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구류 비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상 요건과 비행 절차 등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종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비행장치 신고 갱신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에 맞서 투쟁했던 제주 해녀 항일운동 주요 인물의 흉상이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주역인 고 부추나 김옥련, 부덕량치 등 3명의 흉상을 오는 9월까지 제작해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옆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1931년부터 1932년 사이 항일 해녀 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러 지난 2008년 건국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 영역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수행한 제2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를 재검토하는 입지 선정 타당성 제조사를 석 달간 먼저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과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